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젯밤 방영된 KBS 1TV의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전국 현안 또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지금의 용산청사로 이전된 이후에 처음으로 집무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곳곳을 직접 취재진에게 안내하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대담은 지난 4일에 사전 녹화됐고 총 94분간 방송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KBS 박장범 앵커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고 미리 준비한 답변 자료나 프롬프터 없이 즉석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면서 사저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처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 설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 여사와 부부싸움 했느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전혀 안 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야권의 반응 궁금합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은 이번 대담이 나쁘끄러운 홍보 영상에 불과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고 제2부속실 설치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여권의 반응인데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이 윤 대통령의 대담과 관련한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김 여사의 사과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아쉽습니다라는 5글자로 입장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대담을 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 아직 안 봤다. 왜냐하면 그저께 밤에 한국 축구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이 승자다 해가지고 안 봤다라면서 관련 보도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3지대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대표, 또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 등 새 정당의 대표들, 또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의원이 회의를 열고 이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각 정당이나 세력이 1명 혹은 2명씩 추천해서 모두 7명의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기로 의견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내일 강남구 수서역에서 4사람이 같이 명절 귀향 인사를 진행하면서 공동행동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또 이견을 부인 부분도 많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3지대의 밀착 행보는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이지만 아무래도 각 세력 간 주도권 싸움, 이해득실 계산 이어지면서 상당한 잡음도 예상됩니다. 여전히 당명, 지도체제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 오늘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제3지대 재정당 원탁회의 2차 회의 열었는데 아쉽게도 큰 성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의원이 회의 후에 브리핑에서 실망스럽게도 많은 내용을 결론 내지는 못했다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당명 지도체제 구성인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명 지도체제 이거는 언제 조율한다고 합니까?
해당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다시 각 당이 원칙과 상식의 의견을 제출해서 이후에 필요하면 회의를 다시 열거나 각 당에서 조율한 내용을 그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통합 공관위 구성, 비례대표 선출 원칙에 대한 미세한 합의는 이끌어냈는데 오전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공천 작업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부적격자로 판정된 김성태, 그러니까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반기 들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김 전 원내대표 연일 판정 결과에 반발하면서 당내 잡음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사로 사면 복권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 신청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을 하자 김 전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철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향해서 완장 찰줄만 알았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동지들을 챙기는 완장질은 보지 못했다. 되레 음해와 중상모략 비방의 아이콘으로 이번에도 추악한 완장질 했다고 솔직한 양심 고백이나 하시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런 말들은 국민의힘 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당사자인 이철규 의원은 총선 기획단이 만든 공천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면서 서운하겠지만 현실인 걸 받아들여야지 왜 남을 원망하느냐라고 반박했고요. 이 공천 관리라는 것이 김 전 원내대표 한 사람이 기준이 될 수도 없고 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정면으로 이야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원내대표는 그 기준 자체가 본인을 표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그분은 우리 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의 중진이셨는데 하실 말, 못하실 말 가려서 해야 한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 부적격에 해당하는 분들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도 공관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 오늘 나오죠? 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항소했고 항소심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오늘 낮 2시 잠시 뒤네요. 조 전 장관과 또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에 기소된 뒤로 약 4년 1개월 만이고요. 1심 선고 뒤로는 1년여 만입니다. 지난해 2월에 1심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 그리고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결국 법정 구속 여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1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 또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도 함께 고려한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그런데 만약에 1심 판단처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심 당시 때는 정 전 교수가 구속 상태였는데 지난해 9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기 때문에 이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